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트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프로젝트인 XRP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6년 지금 XRP 가격이 많이 떨어진 반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USDT나 USDC로 돈을 송금하면 되는데 굳이 XRP를 왜 써야 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에 XRP를 써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비교하고 XRP와 RLUSD의 조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둘의 송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 다음 RLUSD와 XRP의 조합으로 XRP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투자 관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과 XRP 중 송금하려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입니다. 달러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돼 있어서 USDT나 USDC처럼 1코인은 항상 1달러 근처를 유지하죠. 반면에 XRP는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지만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도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XRP를 송금 용도로 쓰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RLUSD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RLUSD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을 담보를 합니다. 또한 XRP 생태계에서 결제, 정산, 기관용 송금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XRP와 결합한 RLUSD가 갖는 장점은 뭘까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달러의 송금 체계 안에서는 이미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코인들이 국제 결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USDT나 USDC는 해외 송금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송금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수취인이 이 자금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결국 현지 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이 순간 다시 거래소와 은행 그리고 각국의 규제 환경에 의존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현지 거래소가 필요하고 은행 계좌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유동성이 부족해 환율 손실이 발생하기도 해요. 즉, 송금은 블록체인에서 끝났지만 정산은 다시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송금 후 환전 과정의 책임을 USDC나 USDT 시스템이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USDT나 USDC 방식은 사실상 달러는 보내줬으니 현지 화폐로 바꾸는 건 수취인이 알아서 하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환율이 언제 확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도착하는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나 고객 응대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XRP와 RLUSD를 결합한 구조는 처음부터 현지 화폐 전환까지 포함한 결제를 목표로 합니다. RLUSD로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고 XRP는 국가 간 유동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지 통화로 정산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화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표현보다 송금과 정산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XRP와 RLUSD의 어떤 시스템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송금한다고 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만을 송금할 경우 돈을 받는 멕시코에서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현지 통화 달러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은행 파트너가 항상 충분한 현지 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바로 현지 통화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전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페소화로 바꿔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XRP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 네트워크가 RLUSD에서 XRP 그리고 현지 통화로 변환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현지 통화를 수취은행에 도착하게 합니다. 따라서 XRP는 단순히 코인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동 환전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보내는 것을 간소화한 도구라면 XRP와 RLUSD의 조합은 보내고 바꾸고 정산하는 것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결제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XRP와 RLUSD 조합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보다 국제 결제에 훨씬 더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선 어떨까요? 원래는 XRP가 송금도 하고 다리 역할도 하는 코인이었는데 지금은 다리 역할만 하는 걸로 축소된 것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P가 가지고 있던 가격 변동성의 문제를 RLUSD와 XRP 조합으로 해결하여 송금 중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통화의 다리가 되는 진화된 플랫폼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제 최근 뉴스와 올해 전망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리플 CEO와 임원들이 직접 선언하듯 올해 크립토는 더 이상 투기나 실험이 아니라 진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RLUSD 같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 결제 레일이 되고 포춘 500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1조 달러 이상의 기관 돈이 온체인으로 쏟아져 들어올 전망이에요. 이미 DXC 테크놀로지처럼 5조 달러 규모 예금을 다루는 핵심 은행 시스템들이 리플 블록체인을 통합 중이고 주요 은행들이 파일럿에서 본격 생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XRP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 브릿지 자산으로서 초고속 저비용 국제 결제와 토큰화된 자산 이동의 핵심 엔진이 돼요. 게다가 XRP ETF 유입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돌파했고 클래리티 액트로 규제 명확성이 앞으로 정해지면 기관들이 꼭 사용하는 필수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26년은 XRP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좋은 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알트거쳐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